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안전에 관해서 발표하게 될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17학번 이정호입니다. 저희 조원으로는 16학번 이의연, 17학번 황재원이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의 첫 번째로는 의료기기 정의 및 구분, 두 번째로 의료기기 등급, 세 번째로 의료기기 허가 대상, 허가 절차, 네 번째로 의료기기 안전 표시, 다섯 번째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 여섯 번째로 의료기기 안전 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의료기기 안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합니다. 의료기기의 종류로는 크게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로 나눌 수 있으며, 진단기기에는 심전도 측정, 뇌전도 측정, 근전도 측정, MRI 등과 같은 것들이 있고, 치료기기로는 제서동기, 전기수술기, 방사선 치료기기, 인공심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등급은 4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뜻하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마지막 4등급으로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나타냅니다. 의료기기 허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 2항 및 제15조 2장에 따라 제조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신고, 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의료기기는 제조 혹은 수입 신고, 2등급 의료기기는 제조 혹은 수입 허가, 3, 4등급의 의료기기는 제조 혹은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의 허가 절차입니다. 우선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2, 3,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허가, 3, 4등급은 허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흐름도를 보시면은 1등급의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며, 2등급, 3, 4등급 또한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에 관한 법률 6조를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그렇지만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성견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허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 허가 또는 수입 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1호의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수입 허가 또는 수입 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수입 허가 또는 수입 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무허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 체온을 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특수를 노리고 정식 허가도 없는 중국산 불량 체온계를 수입 유통하거나 제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차도 크고 무허가라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적외선 체온계입니다. 국내 조립품이거나 중국산입니다. 먼저 국산으로 손등 온도를 재보니 34도 정도가 나옵니다. 중국산은 한술 더 떠 테이블 온도를 35.6도로 측정합니다. 이번엔 이마에 핫팩을 대 체온을 올려놓고 중국산으로 측정했더니 36.8도 정상이 찍힙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정상 제품은 38.1도입니다. 의료기기법상 제조와 판매, 수입 과정에 식약처 허가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 제품들입니다. 정상 제품과 구별 방법은 제품 표면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 불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시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을 갖다 오인하기 위해서 KC, FDA 이런 인증 표시를 해놓고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그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산 체온계 1,900개, 2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학교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 없이 제품 3만 개, 11억 원어치를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입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를 절차 없이 허가한 사례에 대해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수많은 치료용 의료기기 중에는 원래의 제품 그리고 성능은 비슷하지만 좀 더 가격이 저렴한 복제품이 있습니다. 복제기기는 식약처가 치료 효과를 심사해서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 허가 과정이 엉터리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픈 부위를 전기로 자극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기기입니다.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은 복제기기인데 복제기기는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제품의 식약처 허가 서류입니다. 오리지널 제품과 자사 제품이 본질적으로 같으니 허가해달라는 내용인데 정작 성능은 다르다고 표기해놨습니다. 게다가 효과나 적응증에 대한 서류는 자신들 복제품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복제기기의 전기적 성능과 안전성 등만 점검하고 정작 치료 효과는 따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누설 전류 그거 체크하고 전자파 체크하고 뭐 망치로 때렸을 때 어떻게 고장난다 그런 거 체크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자극 통증 치료기 중 오리지널은 한 종, 9개 복제품이 치료 효과 검증 없이 이렇게 서류로 허가받았습니다. 동등성을 6개 항목으로 따지는데
사용 목적하고 작용 원리가 동등하다라고 업체에서 제시한 그러면 이 똑같이 베낀 이 카피한 것에 근거해서 현행법은 오리지널 제품과 성능, 원리, 사용 목적, 시험 규격 등이 동등해야 복제품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의료기기 안전 표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 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 기재 요령 기재 사항은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을 사용하고 읽기 쉬운 글자체를 사용, 각각 글자가 겹쳐지지 않게 하며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 등과 같이 구별되는 색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안전 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기가 효율적으로 도입되도록 구조, 성능, 특성을 검토합니다. 그 후 사양과 용도에 맞는 의료기기가 정확히 입고 및 설치가 되었는지 기술을 검토합니다. 고위험, 중위험 의료기기 예방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의료기기의 연간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보고서 작성 및 점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협력 업체에 의뢰하고 PM 계약 대상 의료기기의 점검 사항을 관리합니다. 그 후 의료기기의 사용법, 취급 주의 사항 및 사용자의 예방점검 등에 대한 사용 부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용, 반납 및 폐기 등 회수 절차의 기술을 검토 및 평가합니다. 의료기기 안전 관련 사용 부서가 하는 일은 청결 유지 및 필요시 소독 작업, 의료기기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 전원 온오프를 확인하기, 성능 및 기능 선택 설정을 확인하기, 의료기기 부속을 검사, 고정 및 지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고장 시 관련 부서로 수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기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의료기기 안전사고는 불충분한 훈련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기기의 부적합한 사용 때문에 일어납니다. 의료기기 안전사고의 유형 및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전압에 대한 인식 부족, 두 번째로 접지에 대한 인식 부족, 세 번째로 장비 이동 시 주의력 부족, 네 번째로 정신 상태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서 의료기기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료기기 안전사고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경련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진행했으니까 분명 뇌 관련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겠죠. 따라서 MRI 코일 한가운데 환자 머리를 두고 촬영했을 것이고 산소통이 빨려 들어가면서 중앙부로 강한 힘이 걸리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산소통은 보시는 것처럼 통짜 금속으로 돼 있고요. 자석에 붙는 녀석이어서 최소 수백 킬로부터 몇 톤의 자력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머리와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좀 따져보자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직 경찰 조사 중인 사건이니까 정확한 상황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막 떠들어봐야 뇌피셜 개쩌는 쌉소리 유튜버가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산소통이 MRI 기기 가까이에 왜 있었는지 일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면 원래 MRI 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다른 전자기기나 쇠붙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MRI 기기 주변을 벽으로 다 틀어막아 놓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벽 안으로 산소통을 들고 들어갔다는 건데 상황 자체는 설명이 되긴 합니다. 경련을 한 환자의 경우
숨쉬는 길이 차단되거나 할 수 있어서 호흡기를 쓰거나 산소 마스크를 씌워두거나 했을 수 있죠. 경련한 후에 검사하러 MRI로 갔으니까 기계 내부에 환자를 위치시킬 때까지는 산소 장비가 곁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원래 통상적으로 MRI 장비는 산소가 필요한 사람도 찍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인공호흡 기계까지는 없더라도 MRI 장비가 들어있는 벽에 이런 방식으로 산소 공급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산소통을 쓰면서 들어왔더라도 산소줄을 통해서 벽으로 옮겨서 꼽아두고 산소통은 밖으로 빼내도록 되어 있죠. 요 기사에서는 MRI가 있는 방에 산소 공급 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산소통을 요청했다고는 하는데 MRI 장비 취급을 하는 방사선상의 경우 분명히 교육받는 내용이 금속재 장비 반입 금지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설령 산소통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있는 방 밖에서 산소통을 비치하고 줄만 연결해서 주는 게 FM대로 행동하는 거죠. 산소통을 MRI가 있는 방 안에 두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정확한 사건 경위는 경찰 조사서가 다 나오든지 해야 알 수 있겠지만 기사에 나온 부분하고 사건 사진만 보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밤 8시 30분에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인건비 문제로 의사를 MRI 찍는데 수시로 대동시키지도 않았을 거고요. MRI 찍는 방사선사가 초보여서 미숙했던 건 아닌지 급하게 사진 찍어야 한다고 들어서 그랬는지 방 안에 산소통을 깜빡하고 MRI 촬영을 진행시켜서 벌어져 버린 사건이 아니겠느냐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의사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도 병원에서 방사선사랑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아마도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방사선사가 급한 촬영이라고 당황했거나 산소통 빼놓는 걸 깜빡하고 촬영해서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 사건 두고 뭐 CCTV 운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MRI실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영상 장비는 있는데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밖으로 알려지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CCTV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금속 장비를 MRI실에 둬버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이 책임을 피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이상 사례에 대한 통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증이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으로서 의료기기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품질 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규제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의료기기는 제품의 특성상 다품종 소생산으로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RA는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로 기계 제조, 수출 또는 수입 국가의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1급은 4개의 분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및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2급은 의료기기 RA 기본 지식과 업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RA 전문가 자격증의 1급과 2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RA 전문가 자격증에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의료기기 RA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관련 학과로는 보건, 의료,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직무 분야에 해당되는 관련 학과들이 있으며 RA 직무 분야에는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 연구개발, 시험검사, 병원 의공기사, 마케팅, 생산, 임상 등의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시험 시행 방법은 시험 과목에는 시판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 시험 보게 되며 시험 방법은 객관식 오지선다, 주관식 문제를 병행합니다. RA 전문가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기기 등급 분류의 잠재적 위계성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2번 액세서리의 포함 여부, 3번 침습의 정도, 4번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5번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정답은 액세서리의 포함 여부입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공치아, 2번 개인용 인공호흡기, 3번 이식형 전기 배뇨 억제기, 4번 이식형 심장 숨격기용 전극, 5번 이식형 심장 박동기. 정답은 인공치아입니다. 인공치아는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옳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사 시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관선 결연물을 포함한 절연재료에 따른 최대 온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A종 절연재료 105도C, 2번 E종 절연재료 120도C, 3번 B종 절연재료 130도C, 4번 H종 절연재료 155도C. 정답은 4번 H종 절연재료 155도C입니다. 의료기사 시험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시 카메라 구조와 흡사하며 한 개의 감마선 광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분포를 단면 영상으로 얻는 장치는 1번 MRI, 2번 PET, 3번 XCT, 4번 SPECT. 정답은 4번 SPECT입니다. SPECT는 감시 카메라 구조와 매우 흡사하며 한 개의 감마선 광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분포를 단면 영상으로 얻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의 과온 및 기타 위해 요인에 대한 보고에서 초과하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야 하는 최대 허용 온도가 틀린 것은 1번 A종 절연재료 105도C, 2번 E종 절연재료 100도C, 3번 F종 절연재료 155도C, 4번 B종 절연재료 130도C. 정답은 2번 E종 절연재료 100도C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